삼성그룹 최초의 여성 CEO, 대한민국 여성 재산 순위 1위,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리틀 이건희라 불리는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에 대한 재밌는 사실을 알아보자. 이부진 사장은 이건희를 닮아 평소 눈에 띄지 않는 성격으로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명문으로 꼽히는 경기초와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연세대 아동학과 89학번으로 입학했다는 정도. 그리고 이 사진이 1993년에 찍은 가족사진이라고 하니 이건희가 52, 홍라이가 49, 이재용이 26, 이서연이 21, 그리고 막내 고 이윤영씨가 15, 마지막으로 이부진이 대학을 갓 졸업했던 24살 때의 가족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93년 가족사진이랑 머리가 비슷한 걸 보니 아마도 대학 졸업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빠인 이재용과 동생 이서연이 해외에서 공부한 것과는 달리 유학생활 경험도 없는 국내파입니다. 대학 지인들은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았던 친구였고 당시 내노라는 정재계 집안 아이들이 꽤 있었지만 수수한 옷차림에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재벌 자제답지 않은 모습에 우리 학교에 다닌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튀지 않고 조용히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몇몇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부진은 1995년 삼성복지재단 기획지원팀으로 입사해 2001년 호텔신라 기획팀장, 2010년엔 호텔신라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회사의 등기이사까지 맡아 CEO로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는 회사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연봉을 공개하도록 규정이 바뀌어서 대기업 오너들이 등기이사를 맡는 것을 기피하는 자리라 실제로 오빠 이재용과 이서연 제1모직 사장은 등기이사 자리를 맡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9년 이부진 사장의 연봉은 32억이었습니다. 2020년 6월 22일 기준 포브스가 밝힌 이부진의 재산이 약 2조인 것과 비교해 100만원의 재산이 있었을 때 1,600원을 연봉으로 받는 셈입니다. 2012년 5월 20일 이재용이 이부진에게 장난치려는 듯한 짤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재용의 아들, 딸, 그리고 이부진의 아들이 함께 야구장을 찾아 이재용의 눈빛이나 파란 깔때기의 방향을 봐서 이부진이 아닌 이부진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 조카한테 장난치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날 경기는 5대3으로 삼성이 졌습니다. 2001년 이부진은 호텔신라의 부장으로 입사하게 되는데 이때 이건희가 스위트룸을 하나 얻어서 2달가량 기거하며 딸에 대한 응원 사격을 제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호텔신라 직원들이 우스갯소리로 부장이 아닌 부회장이 왔다고 이건희 회장은 2010년 딸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 딸들 광고 좀 해야겠다 라며 경영 일선 투입을 암시했는데 그해 12월 이부진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부사장을 건너뛰고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부진 사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대한 열정이 깊은 사람입니다. 일례로 2007년 출산한 지 3일 만에 출근해 일에 미친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모두를 놀래켰는데 이부진이 호텔신라에 입성한 2001년 매출 4,300억에서 사장이 된 2010년 1조 4,500억으로 증가했고 2019년엔 5조 7천억으로 19년 만에 14배나 떡상했습니다. 그 기반이 된 건 단연 면세 사업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세계 면세시장 점유율은 22.7%로 압도적인 1위에 세계 면세점 순위 10위권에만 2위 롯데, 3위 신라, 9위 신세계가 있고 한 번에 수십에서 수백 명씩 몰려다니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소위 유커들이 주요 고객이 되어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때부터 롯데백화점과 연결된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의 면세점을 운영하며 사업이 급속도로 커져가니 조단위 시장 규모에 군침을 흘리고 있던 호텔신라는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2007년부터 인천공항 황금자리 입찰 경쟁을 시작으로 롯데 창업주 신격호의 장녀, 신영자의 호텔롯데와 인천공항 내 루이비통 유치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명품 루이비통의 아르노 회장은 브랜드의 이미지가 추락한다는 이유로 공항 면세점에는 절대 입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루이비통 매장을 공항에 여는 것 자체가 전무후무한 일이었기에 이부진은 아르노 회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공항 내 제일 좋은 자리를 주고 같이 운영하시는 디올, 셀린느 등의 브랜드도 점차 늘려가겠습니다 라고 설득해 결국 이부진은 2011년 6월 인천공항에 루이비통을 입점시켰습니다. 이는 당시 전세계 1700여 개의 공항 중 루이비통이 유일하게 입점한 공항 면세점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르노 회장을 직접 찾아가 면담하고 입점 위치나 각종
계약에서 아르노 회장이 원하는 조건을 최대한 수용해줬기 때문에 롯데보다 신라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라는 평이 지배적인데, 아르노 회장이 이미 이건희와 친분이 있는 데다 아르노 회장의 첫째 딸 델핀 아르노와 이부진이 이탈리아의 저택과 리움 미술관에 서로 초청하는 등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봐서 인맥도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5년 면세점이 돈 되는 사업임을 안 다른 대기업들은 인천공항 개항 후 15년 만에 서울시내에 면세점을 유치할 것이란 소식에 서울시내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현대백화점의 정지성과 그의 삼촌인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가 피도 눈물도 없는 집안 싸움을 예고했고, 삼성과의 사촌지간인 신세계의 정용진과 이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용진은 신세계 본점 본관에 면세점을 유치하겠다 밝혔고, 한화의 김승현 회장은 63빌딩을 면세점으로 내놓는 등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선정에 대기업들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을 때 이부진은 결단을 내립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를 찾아가 면세사업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신세계가 아니라 굳이 저희와 손잡겠다는 겁니까? 현대산업개발이 용산에 아이파크 쇼핑몰이 있죠. 그걸 잘 활용하면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겁니다. 이부진은 탁월한 사업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지던 국제적인 프로젝트로 불렸던 용산개발이 무산되어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락으로 가자 이부진은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 된 용산을 활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용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재활성화 프로젝트가 필요했었던 정부의 생각을 읽고 용산에 쇼핑몰이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동업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의 용산 쇼핑몰도 한동안 임대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점포가 비어있어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었기에 호텔신라와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게 되자 동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15년 4월 현대산업과 호텔신라의 합작법인 HDC 신라를 출범시키고 3개월 뒤 이부진은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선정의 최종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담으로 면세사업권이 선정되기 직전 임직원들에게 이부진이 사업 선정이 잘 되면 다 여러분 덕이고 떨어지면 내 탓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부진의 동업 제안은 롯데와 신라의 면세사업 독과점 논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HDC 신라에서 일부러 신라를 뒤에 놓은 것처럼 보이고 독과점의 화살을 롯데로 덤탱이 씌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참 이런 걸 보면 정부의 생각을 읽고 용산을 선택하고 적자가나 골칫덩이로 전락한 용산 쇼핑몰을 되살릴 기회를 엿보던 현대산업개발과 손잡고 독과점의 화살에서도 벗어나면서 서울시내 면세사업자도 따는 이부진이 탁월한 사업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1년 공들였다온 루이비통 사업권을 인천공항 입찰 경쟁에 밀려 좋은 자리를 다 롯데에 내주게 되어 결국 2015년 루이비통을 롯데에게 헌납하게 되고, 2017년 사드의 여파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적자가 심해져 인천공항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지자 인천공항에서 철수하냐 마냐로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2012년 이부진은 입사 후 자신의 첫 프로젝트로 호텔신라 계열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 아띠제를 시작하며 위기를 맞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부진이 베이커리 사업에 진출하자 신세계, 롯데, 현대의 딸들까지 뛰어들어 대기업이 이젠 동네 빵집 골목 상권까지 침범하려 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받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게 됩니다. 이건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다. 사실 누구나 첫 작품에 애착이 가듯 아티제 매장 27개가 대부분 오피스 빌딩에 입주해 있어 골목상권 침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명할 수 있었지만, 여론과 정권을 의식한 이부진은 빠른 결단력으로 2012년 1월 사업을 철수하고 아티제를 대한제본으로 넘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부진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평범한 중산층 출신의 이무재와 결혼했다는 사실인데, 이건 다음 편으로 만들 예정이라 이무재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만 해보자면, 결혼 후 이무재 승진과 관련해 2번이나 누락이 된 적이 있었을 당시 이부진은 삼성과 모임에서 왜 제 남편만 누락됐죠? 그게 내 남편 무시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무재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부진은 대원외고 전교 1등이었다고 하며 부부의 집에 고용된 인원만 18명이었고 이부진은 이무재를 오빠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부진 사장은 임직원들이 있는 곳에선 이재용에게 오빠라고 부르거나 이건희에게 아버지라고 호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항상 부회장님, 회장님 등 깍듯한 호칭을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가
이건희에게 상속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건희가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탐욕이 소송을 초래했다는 발언에 이건희가 그 양반이 감히 건희 라며 형제 간 대립각을 세운 것과는 반대로 이부진은 큰아버지 이맹희의 장례식에 참석해 사촌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오빠 라며 돈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족사로 보면 아버지 세대의 갈등이 자식 세대에 되물림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비즈니스로 봐도 전자사업을 하는 삼성과 엔터 사업을 하는 CJ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굳이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번엔 이부진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들을 보자면, 삼성에서 대원해고에 TV와 에어컨을 새 것으로 바꿔주어 학생들은 이부진 덕을 본다 라며 즐거워했는데, 이건희를 닮아 조용한 학생이었던 이부진에게 학생들은 그 이상의 관심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부진의 결혼식 메이크업은 탕웨이 비포, 애프터로 유명해 일반인들의 화장법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정샘물이 담당했습니다. 이부진은 세기의 결혼식으로 불렸던 장동건과 고소영의 신라호텔 결혼식에서 꽃장식을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2014년 아이스버킷 챌린지에서 차유람에게 지목당하기도 했는데 직접 참여하진 않았고 기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지목당했었다고 합니다. 2015년 3월 호텔신라 주주총회에 이부진이 다리를 접질려 깁스를 하고 공식 석상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아들이 깁스에 엄마 사랑해 쪽이라고 적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무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 자세한 건 다음 편에. 오빠 이재용이 그렇듯 직원들과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곁들이고 노래방도 종종 드나들어 장윤정의 어머나를 부른 적이 있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한 기사에 따르면 여직원들에게 속옷을 선물하기도 하고 셀카를 찍어달라는 요청에 흔쾌히 팔짱을 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2011년 호텔신라 뷔페에 한복 디자이너 이해순이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하자 이해순 씨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리며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는데, 호텔신라가 다음날 정주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라는 공식글을 게재했고, 이부진이 직접 이해순 씨가 운영하는 다면으로 찾아가 사과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호텔 롯데가 이 사건이 터지자 한복을 입고 오면 20% 할인을 이부진 사장의 가장 최근 행보는 홍라희 여사의 조카 홍정환과 아모레퍼시픽 3세 서민정과의 약혼식이었습니다. 2014년 신라호텔의 출입문을 실수로 들이받은 택시 기사를 보고 고의로 사고를 낸 것 같지는 않으니 집을 방문해보고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말한 뒤 택시 기사가 반지하에 살아 형편이 좋지 않다는 말에 총 4억이 넘는 변상금을 면제해주고 필요하면 치료비까지 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같은 해 이 사건과 많이 비교됐었다는. 2016년 12월 8일 아들의 학습 발표회에 참석해 아들이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크게 손을 흔들며 아들을 응원했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아들을 따라가 패딩도 입혀줬으며 평소 학부모 모임에 많이 나왔는지 주변 학부모들과 친한 모습을 보여줬고, 기자가 인터뷰를 위해 다가가자 여기까진 어쩐 일이냐며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건 이날은 국정농단 사태로 이재용이 청문회에 불려나간 지 불과 이틀 후라는 겁니다. 기자가 청문회를 봤냐고 묻자 네 라고 답한 뒤 혀를 삐쭉 내밀기도 했으며, 이혼 소송이 한창이던 때라 승소할 것 같냐고 물으니 다음에 답하겠다. 이건희의 건강에 대한 질문에도 다음에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날 이무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올해 2월 1800만원짜리 코트를 입고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해 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이재용 부회장 아들의 졸업식엔 현재 이정재와 열애 중인 이재용의 전처 임세령과 홍라희가 참석했었습니다. 이혼한 남편의 시어머니 홍라희와 며느리였던 임세령이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홍라희가 불교 모임에서 며느리감으로 찍었던 임세령을 이재용에게 소개시켜줘 결혼했기에 홍라희와 임세령 둘의 관계는 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건희의 키가 164로 단신인 것과 달리 168cm에 달하는 홍라희 여사의 영향으로 이재용 185, 이서연이 170, 이부진은 166이라고 합니다. 2011년 시식 코너에서 아들이 먹을 것을 사달라고 조르자 안 된다며 얼굴을 찌푸리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이 찍혀 화제가 되었는데, 이날 이부진이 샀던 로션 세타필이 불티나게 팔렸다는. 2012년 기사를 보면 함승용 씨라는 헤어 디자이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최고 재벌가들이 단골로 찾는 곳이라고 소개하며 스타일 아이콘으로 불리는 모그룹 장차녀도 이 미용실을 다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부진과 이서연이겠죠? 이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재벌가 사람들도 특별할 것 없이 이렇게 훤히 뚫린 데서 머리를 잘
자릅니다. 프라이버시를 지켜달라고 특별 지시하는 사람도 하나 없어요. 최상류층에 입소문이 난 건 7, 8년 전 재벌가 따님 한 분이 잘라보더니 소문이 퍼져 그들의 네트워크에 알려지면서부터 라고 답했습니다. 커트 비용은 2012년 기준 20만원이었고 파마는 30만원부터였습니다. 트위터에 이부진 팬 계정이 여러 개 있는데 아이돌처럼 예쁘게 꾸며주기도 하고 레어 짤들도 여러 개 소유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개인적으로 이부진 사장과 관련된 일화 중 가장 재밌었던 건 아들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희가 이부진의 아들을 끔찍히 생각해 만나면 항상 무릎에 앉혀놓고 얘기하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릎에 앉아있던 이부진의 아들이 어느 날 이건희에게 우리 엄마는 사장인데 할아버지는 뭐야? 라고 말했는데 이건희 옆에 있던 이부진은 해맑게 웃었다고 합니다.